친구들 안녕하세요. 군 국어영역의 리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언어와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술은 선과 색칠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음악은 소리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출합니다. 문학은 언어를 통하여 아름다움을 표출합니다. 언어가 그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네, 언어는 뜻있는 음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래는 꽃이라고 쓰여 있고요. 위에는 그것에 해당하는 의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언어예요. 두 곳이 다 차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보면 언어는 뜻있는 음성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뜻은요, 이렇게 말하죠. 내용, 의미 같은 뜻이고요. 음성은 형식 또는 기호 또는 음성, 상징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뜻과 형식, 뜻과 음성,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언어는 뜻있는 음성이다. 내용과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매개체로 하는 것이 문학인데 문학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시, 소설, 희곡, 수필이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져서 이렇게 글의 종류가, 문학의 종류가 달라졌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언어의 뜻과 음성, 내용과 형식에서 뭔가 문학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각의 문학의 종류의 형식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표를 완성합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위에는 내용과 형식이 쓰여져 있고요. 그 밑에 왼쪽 아래로 시, 소설, 희곡, 수필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도표를 보시면 소설과 희곡은 내용이 같은가 보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정서, 묻자마자 대답하셔야 되죠? 네, 우리가 추상적, 구체적에서 배웠습니다. 시의 내용은 정서입니다. 정서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정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의 형식은 무엇이냐? 운율이죠. 우리 친구들 잘 아시죠? 그래서 리듬입니다. 운율이에요. 그러면 시는 그 형식이 운율인데요. 이것은 다른 문학의 종류와는 매우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를 문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시는 됐고요. 소설로 넘어갑니다. 소설과 희곡은 내용이 허구적인 인물의 삶입니다. 허구라는 말은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소설과 희곡에는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중에서 작가가 그 인물들 중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주제를 실현하려고 할 때 그 인물을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설의 내용은 허구적인 인물의 삶인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도 꾸며낸 인물 중 주인공을 통해서 주제가 실현됩니다. 그 다음에 소설의 형식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이 도표를 우리가 다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 리나쌤의 욕심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이 도표를 하얀 종이에 여러분들이 완성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의외로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설의 형식인데요. 소설의 형식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 이야기라는 말을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너 무슨 일 있었다며 무슨 일인지 나한테 얘기해봐. 그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형식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상세하게 설명할 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곡도 역시 소설과 마찬가지로 희곡의 내용은 허구적인 인물의 삶이에요. 희곡에서도 역시 작가는 주인공을 통해서 주제를 실현합니다. 그 다음에 희곡의 형식은 무엇이냐? 이 우리 친구들이 아주 다 아는 거죠. 대사예요. 대사. 대사의 문학이죠. 그래서 대사입니다. 자, 희곡의 내용은 허구적인 인물의 삶, 형식은 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수필로 가죠. 수필은 문학은 원래 그 상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필은 조금 독특해요. 수필의 내용은 실제 경험한 것과 감상 두 가지입니다. 자, 수필의 내용은 실제 경험한 것과 감상이에요. 자,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이제 팩트죠. 그래서 실제 경험한 것과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의 감상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수필의 내용이고요. 수필의 형식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우리 친구들 자유롭다, 이건 아주 잘하는 거예요. 자유롭다. 그 다음에 또는 무형식의 문학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무형식의 문학이라는 건 형식이 없다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언어에는 형식이 없으면 언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형식이 없다. 그렇게 무형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수필의 내용은 실제 경험한 것과 감상이고 형식은 자유롭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빠른 시간에 도표가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정리합니다. 시는 내용이 정서이고 형식은 운율입니다. 소설의 내용은 허구적 인물의 삶이며 형식은 이야기입니다. 희곡은 내용이 허구적 인물의 삶이며 형식은 대사입니다. 수필은 실제 경험한 것과 감상이 들어있어야 하며 형식은 자유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도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이 도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백지에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자,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면, 그렇다면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희곡을 읽고 수필을 읽을 때 우리는 꼭 주제를 찾아야 되잖아요. 언제나 출제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제는 내용에서 찾을까요? 형식에서 찾을까요? 네, 주된 내용이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에서 찾아야 되죠. 그럼 시를 읽을 때 주제를 찾으려면 무엇을 찾으셔야 돼요? 정서죠. 자, 소설을 읽어요. 주제를 찾으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인물이죠. 그 중에서도 주인공을 찾으셔야 돼요. 희곡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제를 찾으려면 누구를 찾으셔야 되나요? 주인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것을 잘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수필은 어떻게 할까요? 네, 글 중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고 감상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시, 소설, 희곡, 수필의 주제를 찾는 방법이에요. 주제는 주된 내용이다. 그러니까 시, 소설, 희곡, 수필에서 내용 중에서 찾아야 한다. 시는 정서를 찾고 소설과 희곡은 주인공을 찾고 수필은 경험한 내용과 감상을 찾는다. 네, 다음 시간까지 리나쌤이 욕심 뭐라 그랬죠? 이 도표를 백지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3시간에 걸쳐서 3강의에 걸쳐서 이 도표를 간단히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반가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